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공개된 전략 문서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전략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은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맨 꼭대기, 그러니까 최종 목표부터 바로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전체 계획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죠. 맨 꼭대기에 마가라는 최종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그 아래 경제 부흥, 에너지 지배력, 산업 강국이라는 층들이 받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바로 바닥에 깔린 아주 값싼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층, 에너지 지배력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단순히 우리 쓸 에너지는 우리가 만든다는 에너지 자립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목표는 아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이 돼서 시장의 판도를 움직이는 지배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건 정책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면 이 새로운 전략은 초점을 완전히 국내로 돌립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로 늘리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략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너지를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바로 AI와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2030년이 되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만 해도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무려 11.7%를 차지할 거라고 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모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량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맞먹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략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밤낮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계획은 아주 명쾌합니다. AI 인프라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들을 싹 치워버리는 3단계 계획을 세운 거죠. AI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전기도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략은 언제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주력 선수로 내세웁니다. 반면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확보한 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경제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싸진다면 굳이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계산이죠. 이걸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위한 비장의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OBBA라는 법안인데요. 이름이 재밌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줘서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은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관계, 즉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시간표를 보면 그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기후 약속보다는 오직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수출량을 무려 3배나 늘려서 세계 1위 수출국이 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산한 LNG를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동시에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입지는 좁히겠다는 계상입니다. 이 외교 정책의 목표를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즉, 에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가격을 통제해서 경쟁 상대는 압박하고 우리 편인 동맹국은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는 계획들이 과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계획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 지갑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 수준까지 낮추고 전기요금도 안정시켜서 한 가구당 1년에 2,5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게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나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들이 더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풍부하고 저렴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와 세계적인 영향력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네요. 과연 이 에너지 지배력이라는 카드가 모두가 더 잘 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